근데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친구들은 이 이관 발달도 잘 안 되고 평생을 고생하는 질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질환이지만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는 절대 이제 쉬운 질환이 아닌 거죠. 분명히.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다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방 이비인후과 전문의 배아정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니엄. 이 나이 때 어린아이들이라면은 한 번, 두 번씩 앓고 지나가는 주니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기처럼 진짜 유명한테 너무 흔한 질병이죠. 주니엄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이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이 한 번씩은 3명 중에 한 번쯤, 3명, 2명? 그래서 되게 흔해요. 네, 한 번쯤은 이제 아이를 키우시다가 주니엄 때문에 아이를 이비인후과를 데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아이 키우시는 엄마들 중에서 벌써 지금 몇 달째 항생제 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 맞아요. 이게 주니엄이 요즘에 항생제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심각한 합병증도 없고요. 사실 잘 지나가는 친구들은 한 번 정도 살면서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그냥 감기처럼 짧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친구들은 자꾸 고생을 해요. 반복하는 친구들도 네, 맞아요. 원장님, 그러면 주니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해 구조부터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구조 때문에 어떻게 주니엄이 생기는지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니엄은요, 귀는 바깥귀, 중간귀, 안쪽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 중간귀에 해당하는 중이강에 생기는 염증이 주니엄입니다. 원래 이 중이강이라는 공간은 텅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텅 비어있고 그 안에 이제 점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관이라는 튜브, 코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이관. 평소에는 닫혀있다가 이게 한 번씩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바깥이랑 이제 내 안쪽 몸이랑 압력이 다를 때 압력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중이강 안에 있는 분비물을 코 쪽으로 배설을 시켜줘요. 환기를 시켜줘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데, 코에도 염증이 넘쳐나고,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을 타고 역류를 하면은, 중이강 안에 그런 분비물들이 쌓이겠죠? 그러면서 환기가 안 되고, 배설이 안 되고, 거기에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을 하게 되면서 주니엄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니엄은 이렇게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코에 생긴 염증이 위로 타고 넘어가면서 생기게 되는데요. 평소에 이렇게 비염이나 부기동염, 흔하게 식노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주니엄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고 해요. 콧물 훌쩍훌쩍 거기다가 이렇게 맞아요. 확 튀고 네, 그럴 때 이제 제일 많이 뒤로 넘어가요. 네. 이렇게도 얘기하죠. 주니엄 치료는 콧치료다. 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비염 환자가 주니엄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 주니엄 환자가 비염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콧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급성으로 한두 번 잠깐 걸렸다가 넘어가는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주니엄이 계속 만성으로 반복되는 경우예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이관도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네. 보통은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성인까지 고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전 이비인후과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부분 귀 때문에 많이 힘드시고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뇌의 질환 환자들이에요. 흔히 알고 있는 이석증, 뇌뇌를, 건전신경염. 이거 어지럼 굉장히 심하잖아요. 뇌의 질환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시경을 찍어보면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반에서 한 70% 정도도 그런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옛날에 주니엄을 좀 많이 앓았던 흔적들이 좀 보여요. 이제 한 3개월, 한 몇 개월 정도, 만성 주니엄을 어려서부터 심각하게 앓은 친구들은 이제 성력이 좀 돌이킬 수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성력을 회복하기가 어렵죠. 감기만 걸려도 자꾸 주니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감기만 걸렸는데 나는 계속 항생제를 먹어야 복용하게 되는. 되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항생제 복용이 잦아지고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사실 이런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네, 정말 몇 달째 항생제를 먹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대장에 이런 유익균들이 또 같이 손해를 보면서 결국에는 과민성 부작용까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의 갈고 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항생제가 사실 인류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위대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만성 중년은 사실 항생제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건강이 튼튼하고 유관이 재기능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지금 당장의 염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한방에서의 치료가 결국에는 침치료, 찜치료, 또 향기치료, 또 온열치료, 그 다음에 또 한약치료까지 이어지는 종합 세트가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유관이랑 연결되거나 이 주변의 근육, 또 청신경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는 그런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이런 포인트들에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코 안에 점막이 부어있으면 그 붓기도 좀 침치료로 빼주고, 여기도 하고, 안에 콧물 좀 심하다면 이것장으로 콧물도 좀 빼주고 하면서, 염증이 고여있는 거, 이미 고여있는 것도 밖으로 배출을 시켜주고, 한약치료를 하게 될 때는, 단계별로 나눠서 치료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염증이 심할 때는 시켜주고, 또 비틀시켜줄 수 있는 약제. 그러니까 창문을 달아주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는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만영자 많이 써요. 만영자, 현계, 영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몸이 빠지고 나서 결국은 이제 호흡기 면역 치료까지 마무리 치료.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근본을 봐주는 그런 보약 계열의 약을 복용을 해주죠. 이 친구가 비어 환자이면은 비를 보강해 줄 수 있는 한약을 넣어주고, 신어 친구이면 신어에 맞는 그거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약을 써서 결국은 이 친구의 호흡기 면역이 근본적으로 좀 튼튼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중염이나 감기가 다시 재발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마무리 치료까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Q&A가 1번 질문은 비염이 심하고 중염이 자주 오는 아이가 있는데 코세척이나 콧방 같은 거 정말 해도 되는지 그런 거 많이 네, 맞아요. 코세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염은요, 아이들의 코 염증이 귀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생기는 건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성인보다 더 넘어가기가 쉬워요. 막 막혀있거나 안에 막 콧물이 고여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코세척으로 억지로 해봐야 더 아파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료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염증이 좀 가라앉았다, 친구가 좀 이제 코 안에 공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콧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 안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사실 하시는 것도 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코 안에 염증이 있거나 물이 있거나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또 그게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쪽으로. 웬만하면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삼궈주시면 돼요. 중염이 계속 반복이 돼서 수술을 권유를 받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가 너무 수술을 무서워하는데 꼭 해야 될까요, 수술?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성역이 아무래도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면 넘어갈까요? 그리고 인지능력이라든지 학습 그런 경력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고민하게 될 수 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큰 응급한 문제가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일단 보조금 수술부터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보통 하시는 수술이 이제 환기관 수술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고막에다가 이제 엑스트라 환기관을 하나 더 일시적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물이 차지 않게끔 밖으로 바로바로 배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국내에서 발표된 한 논문도 찾아보면은 오히려 그렇게 환기관이 있었던 친구들이, 수술을 받았었던 친구들이 수술을 안 받았던 친구들보다 더 재발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어요. 수술을 하려고 수술을 했는데
더 재발을 그것 때문에 많이 하게 되니까 네. 억울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아까도 수석 강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건 바로 수술을 봐주세요라고 보내는 경우는 있거든요. 어떤 그럴 경우가요? 때는 중이강 안에 구조적인 파괴,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보일 때는 그러니까 기소골이 녹고 있다든지 구멍이 밀착된다든지 이런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바로 수술을 받으시라고 보냅니다. 보통 이제 치료를 받고 와서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감사한 질문이죠. 네, 저희 그렇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많이 권유를 해드리냐면, 열이 나고, 막 퉁퉁 붓고, 아프다고 하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렌치질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는 용이 잘 배출이 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섞을 때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양쪽 맞고 손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제 콧물이 귀로 직행해버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코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 살살 이렇게 한쪽씩 넣고 이렇게 툭 한번 풀어주고 그냥 살살 풀어주고 정도로만 웬만하면 코를 안 푸시는 것도 좋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이제 뭐 비행기를 태우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위관에 압력을 줄 수 있고 부담을 주는 힘이기 때문에 중요함이 앓는 분이라면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근데 아까부터 신경 쓰여서 자꾸 보게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거. 민망한데, 이게요, 제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제가 부항한 거거든요. 수가 너무 많이 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 상처가 되는데, 일단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라서, 제가 저한테 할 수 있잖아요.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세게 하셨어요. 자국이 이렇게 세게 남았습니다. 이때까지 기념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항상 아플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 다른 정보 가지고 있는 똑똑한 영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